자, 2019년 4월 11일에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이렇다 저렇다 논쟁이 많았던 낙태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 어쨌든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도 저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이런 분이 있는데 낙태죄를 폐지하면 굉장히 큰일이 날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낙태죄가 있다고 해서 낙태 행위가 억제되지 않은 것처럼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여성들이 신나서 아싸 낙태를 그렇죠. 낙태를 실제로 경험한 여성들의 대부분은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만큼 자기 몸과 마음에 정말 큰 무리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낙태를 찬성하는 건 전혀 아니다. 흔히 이 오류에 너무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가볍게 일단 요거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볼까요? 2018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인공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흔히 낙태라고 하는 이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부정적인 이미지는 되게 뭔가 막 성적으로 문란한 막 철없는 여자애들이 막 함부로 자기 몸을 놀리다가 그런 있죠. 그쵸. 생각보다 법률혼 또는 사실혼 상태에 일단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낙태를 경험하는 게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자녀 계획, 나이 터울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녀를 원치 않아서 이런 사유들이 높게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형사처벌 될 수도 있다는 거를 감안하면서까지 낙태를 하게 됐는데 여태까지는 우리 사회가 그거를 그냥 외면해 왔던 거죠. 이 사람들이 왜 낙태를 할까? 낙태라는 게 어떤 분명히 사회적인 현상인데 그런 사회 경제적인 이유들에 대한 거는 외면하고, 왜냐면은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해놓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원칙적으로 낙태는 범죄, 다만 예외적으로 아주 요런 경우에만 허용된다라고 하는데, 그 사유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중간간에 의한 것,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임신, 모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나 위해 우려, 이런 생물학적인 뭔가 오류가 있을 것 같다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낙태가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게 된 여러 가지 긴 논리적인 설명이 있지만 아무래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성적 자기결정권이 뭔가요?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상대방과 원하는 방식으로 뭘 해요? 성적인 행위.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은 여성에게는 항상 피임의 문제가 따라오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 다 좋아. 근데 성행위라는 건 항상 임신의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피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간편하게 하는 거는 콘돔 사용이잖아요. 근데 콘돔을 아주 그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완벽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피임률이 약 96%래요. 그러니까 100%가 아닌 거야. 4%는 어떻게 하더라도 항상 임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피임 방법을 잘 했는데도 원치 않는 임신이 됐어. 그럼 이걸 낳아야 되냐? 이걸 강제하는 순간 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의미 없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4%의 혹은 그 이상의 실패 확률 때문에 원하는 때, 원하는 상대방과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존에 헌재에 여러 번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얘기가 됐던 게 성적 자기결정권 얘기 그만해라. 이 이기적인 여자들아. 태아의 생명권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도 한때는 태아였다. 이런 말을 남겼죠. 너를 낳기로 했기 때문에 네가 낳은 거 나아진 거잖아.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한때 태아였다라고 태아의 감정이입하는 법이죠. 우리도 여성이고 언제든지 엄마가 될 수 있다라는 사회 주체로서의 여성에게 감정이입하는 법이 아니라, 그런 점이 되게 많이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낙태죄를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권리가 충돌하는 걸로 보고, 이 권리가 충돌한다면은 어느 게 더 우위에 있느냐를 따져가지고 봤을 때
사실 여기에 생명이라는 가치를 들이대면 이걸 이길 권리가 잘 아무것도 없거든요. 없죠. 사람이 죽는다는데 다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 두 가지 권리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 결정권, 마음대로 성행위할 권리 되게 중요한데 생명이라는 가치가 훨씬 우선이야 라는 논리로 항상 낙태죄가 합헌 결정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번 결정에서는 그게 도대체 어떻게 깨지게 된 거냐, 이 프레임 자체를 깨는 거죠. 이게 왜 충돌이야? 이 충돌한다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체와 태아는 원래 하나예요. 모체에 위해가 되는 거는 태아에게도 위해가 되고, 그 모체는 태아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온갖 이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고, 모체와 태아가 하나로 출발을 해서 그 안전과 그게 함께 가는 건데, 갑자기 유독 낙태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모체가 자기의 그걸 위해서 태아를 죽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프레임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요거를 한번 직접 읽어드릴게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인데,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여성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다. 생명이라는 게 단순히 얘가 숨통이 붙어 있느냐, 그게 아닌 거 그렇죠. 아닌 거예요. 얘가 태어나면 그럼 낳으면 뭐 어쩔 거야. 걔를 먹이고 재우고 어쨌든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돼.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의무까지를 다 종합적으로 맞아요. 고려해서 이 생명을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선택이 모체의 생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거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를 헌법재판소에서도 정확하게 인식을 한 거죠. 그런 단순히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어떤 뭐 자기의 선택과 생명이라는 이런 아주 평면적인 구도가 아니라 그 임신과 출산과 육아라는 그 생애에 걸친 과정을 좀 더 통합적으로 그거네. 이해를 한 거예요. 포인트는 그거.